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강사 김승범입니다. 드디어 오늘 정말 마지막입니다. 6의 3단원의 정말 마지막. 제가 저번 강의 인사 때 6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진짜 6단원의 마지막. 공간 불평등 및 적극적 우대 정책. 이 불평등이라는 게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불평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영역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나거든요. 이 또한도 불평등이고 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을 줄여주는 정책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적극적 우대 정책. 아마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올 거로 예상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용 보시죠. 자, 정의 사회를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하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 불평등 완화 정책. 솔직히 거의 가로가 없죠. 맞습니다. 예, 여기서 뭐 특별히 외울 것도 없고요. 정말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되는 좀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간 불평등 완화 정책 보이시죠? 국토의 균형 발전, 사회 불평등 완화. 불평등 완화 균형 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간의 격차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이런 지역적인 격차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선 이런 불평등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요, 바로 공간 불평등 완화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도시 내부 불평등 개선. 자, 도시 안에도요, 여러분, 굉장히 좀 뭐가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이렇게 샤방샤방한 그런 동네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우울하고 암울하고 낙후되어 있고 조금 어두운 동네가 있죠. 자, 그것도 도시 내부에 있는 불평등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시 내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낙후된 지역에 도시 정비 사업, 예를 들어 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그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 예를 들면은 뭐 교통 또는 뭐 수도 또는 전기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편의시설, 학교 또는 뭐 병원, 그런 도시 기반 시설 확충해 주는 것도 도시 정비 사업이죠. 그 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내부에 있는 불평등을 줄여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역시 불평등이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이 없거나 또는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도시 내부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됐습니까? 그 지역의 업무는 그 지역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자,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브랜드 구축. 자, 이런 건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이런 대도시권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편리하고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는, 그쵸?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그런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방들이 되겠죠. 그런 지방에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낙후된 데가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촌향도 현상이 끊이지 않고 점점 대도시로 모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도시는 너무나 인구가 과밀해서 문제가 터지고 그 대도시권 이외 지역에는 인구가 너무 과소해서 문제가 터질 겁니다. 따라서 이 한쪽에 몰려있는 인구를 전체로 평등하게 좀 균형 있게 퍼뜨리기 위해선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또는 그 지역에서 충분히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브랜드 구축. 뭐 예를 들면은 보령의 뭐 머드 축제라든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축제들 있잖아요. 산천어 축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브랜드 구축을 통해서 지역 기반 산업 시설을 구축해서 사람들이 한쪽에 몰리는 것을 방지해보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자리 창출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각종 기능의 지방 분산,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건 이제 어떤 지역 브랜드라기보다는 각종 기능,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던 여러 가지 핵심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어디냐면 세종시입니다. 옛날에 경기도 과천에 있던 종합정부청사를 충청도에 있는 세종시로 옮기면서, 맞습니까? 많은 기능들이 지방으로 분산이 됐죠. 그걸 통해서 인구도 분산되고 다른 파생
산업시설도 분산이 되고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여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자, 국가 균형 발전, 중요한 것은 무슨 발전?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정의사회를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미성년자,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거 나왔죠? 사회적 약자 우선적으로 배려. 따라서 실질적인 기회평등 보장 및 자유 확립. 실질적입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리얼, 현실적인 평등 및 자유 확립. 됐습니까? 자, 일단 명칭부터 보고 갈까요?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 자,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생각은요, 여러분, 누가 찬성할 생각이냐? 바로 자유주의 학자였던 롤스 아저씨가 주장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여성 고용 할당제,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여성의 공직 진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성 고용 할당제,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을 고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여성을 고용하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교육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환경이 있겠죠. 따라서 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뽑을 때,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농어촌 학생들은 일정 이상 비율 또는 어떤 그 가산점이나 혜택을 줌으로써 우선적으로 배려하려는 정책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적극적 우대 조치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어, 자,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어 차별과 소외를 받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죠. 실질적인 해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취지고요. 당연히 이것은 개인의 의식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제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적극적 우대 조치는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적극적 우대 조치도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맞습니다. 여성 고용 할당제 하면은 아무래도 남성들한테 불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하게 되면은 비장애인한테 좀 불리한 여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을 하게 되면은 도시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역기능은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 명심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해봅니다. A, B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나왔네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제도에는 구성원 모두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이 장래 있을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 사전예방 기능이란 소리죠. 얼굴에 글씨 비춰지는 거 아니니? 자, 사전 예방이죠. 하는 A가 있답니다. 따라서 A는 뭘까요? 사회 보험. 그리고 저소득층의 빈곤 해결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저소득층 빈곤 해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기초생활과 같은 B, 공공부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A에는 사회보험, B에는 공공부조. 정답은 1번.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틀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해 주셔야 돼요. 꼭 이렇게 쉬운 문제 틀리면은요, 정말 억울한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 틀리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공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좀 오타가 났네요. 많은 양해 부탁드려요. 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 벌써 나왔죠? 뭡니까? 적극적 우대 조치.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 장애인이 신규 채용 인원의 3%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계속 장애인 채용 3% 이상 시험을 실시한답니다. 또한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자, 나왔습니다. 기억, 적극적 우대 조치 사례를 볼 수 있다. 딩동댕 맞고요. 니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평등. 계속 나오죠, 여러분. 실질적 평등입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됐습니까? 현실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니은도 정답.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적극적 우대 조치는 당연히 차별 문제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할당제인데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장애인 틀렸고요. 리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국가제도입니다. 개인의 의식에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국가가 개입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접근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드디어 우리는 6단원 전반적인 내용이 끝났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었죠. 7단원도 가야 되고 8단원도 가야 되고 9단원도 가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1단원부터 이렇게 착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중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6단원부터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때 6단원 들어간 학교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제 강의가 정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자, 계속 돌려보기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학습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7단원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